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울증의 여러 유형 중 하나, 제2형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울증은 우울증과 함께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 상태에 있게 되면 일반적인 우울증과 아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 우울증과는 다소 다른 질환이에요. 증상도 다르고 치료 방법 또한 다릅니다. 1형 양극성 장애 설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울증은 기분이 들뜨는 조증 및 경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는 말 그대로 양극을 오간다는 점에서 양극성 장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 에너지, 생각과 행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인데 증상의 특징이나 심각성 등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제1형 양극성 장애, 제2형 양극성 장애, 순환성 기분 장애, 급속 순환형 등 그 유형은 참 다양합니다. 먼저 양극성 장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유능한 회사원 김모 씨는 평소에 약간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직장 생활과 대인관계 및 기타 일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밤낮으로 잠을 설치면서 걱정과 근심을 반복하던 중에 기분도 우울해지고 피로감과 무기력 또한 동반되었어요. 심지어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본인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까지 들게 되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주변에서는 이런 김모 씨를 격려하고 응원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아 혼자 외로운 시간이 길어만 갑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여러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기분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즐겁고 두통 및 속쓰림에 고생하던 몸도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윽고 이 좋은 계획들을 실제로 진행하려는데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은 이런 김모 씨를 말리고 다그쳐요. 김모 씨는 이런 주변 동료 및 친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며 급기야는 짜증이 나기도 해요. 원래 있던 감정 기복이 폭이 더 커져서 별것 아닌 일에 행복하다가도 별것 아닌 일에 우울해지곤 합니다. 주변 지인 및 회사 동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고 충돌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만약 이 사례가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같거나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께서는 이 영상을 차분하게 끝까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 전반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시청 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진료 시 어떤 환자분께서는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은 일반 우울증보다 더 심한 병은 아닌지 염려하시는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극성 장애는 적합한 치료 방법과 함께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에요. 우선 2형 양극성 장애와 1형 양극성 장애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 정도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증이 아닌 경조증 수준까지만 기분이 고양되지요. 그렇다면 조증과 경조증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임상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증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외래 치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와는 반대로 경조증 상태는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치료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고요. 본인에게 경조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기분의 변화를 조사하는 질문이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 현재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음처럼 당신은 평소의 자신과는 아주 달랐던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1. 기분이 너무 좋거나 들떠서 다른 사람들이 평소의 당신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한 적이 있었다. 또는 너무 들떠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 지나치게 흥분하여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거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자신감에 찬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잠을 덜 잤거나 또는 잠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말이 더 많았거나 말이 매우 빨라졌던 적이 있었다. 생각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꼈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로 쉽게 방해받았기 때문에 하던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거나 할 일을 계속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에너지가 넘쳤던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활동적이었거나 더 많은 일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사교적이거나 적극적, 외향적이었던 적이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성행위에 관심을 간 적이 있었다. 평소에 당신과는 맞지 않는 행동을 했거나 남들이 생각하기에 지나치거나 바보 같거나 또는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돈 쓰는 문제로 자신이나 가족을 공경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2. 만약 위의 질문 중에서 하나 이상 예 라고 했다면 그 중 몇 가지는 같은 시기에 벌어진 것입니까? 3.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모두 체크하셨나요? 1항에서 7개 항목 이상이 예, 2항에서 예, 3항에서 경미한 문제 이상인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경조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곤 하십니다. 우울증은 환자분 본인이 많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만 경조증은 단순히 이전과는 다른 꽤 좋은 컨디션 정도로 오해할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경조증은 조증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 본인은 기분이 좋고 산뜻하며 활동감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의 경우 경조증은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고 창의적이며 자신감이 증가하죠. 실제로 반 고흐,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양극성 장애로 추정됩니다.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경조증 시기에 창작력이 솟구쳐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밖에 유명한 사업가나 학자들도 경조증 시기에 많은 사업적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쏟아내고 성과를 보이곤 합니다. 경조증 시기에 스스로의 상태를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위의 예시처럼 경조증 시기를 잘 보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조증 시기는 환자분 본인의 생활 수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개 충동적이고 산만해지거나 짜증이 증가하여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스스로 감정 기복을 경험하며 고통받게 되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일도 막상 진행해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거나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조증 시기 대부분은 환자분 본인, 가족 및 직장,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정신과 질환이 생긴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양극성 장애는 명백한 뇌의 질환이에요.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담 치료가 기본이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살률인데 조울증 환자의 자살률이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조증 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일반적인 우울증과 비슷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한마디로 더 높은 곳에서 기분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이죠.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 뇌의 신경세포를 안정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또한 제2형 양극성 장애가 바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조증은 우울증과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이 그것을 증상으로 인식하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단순 우울증으로 오진될 확률이 있습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 환자분을 우울증으로 오진하여 치료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기복, 대인관계 문제 등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훈련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증상이 모두 호전된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음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1. 별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졌거나 말이 많아졌다. 2. 전에 비해 잠이 잘 안 오고 무언가를 하게 됐다. 3. 옷차림이 화려해지거나 치장이 늘었다. 4. 화가 잘 나거나 쉽게 흥분되고 시비가 늘었다. 5. 성생활, 소비가 많이 늘었다. 이상의 항목에 대해 숙지하셔서 자신이 기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수면, 식사 시간과 같은 일상생활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리듬이 있는데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이 리듬을 깨버려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양극성 장애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한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하며 일조량이 적은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에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이 꼭 필요해요. 제2형 양극성 장애의 특성상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참 어려운데 어려울 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형 양극성 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